그때 그 사람,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새겼더라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살다 보면요, 우리 곁을 스쳐가는 사람 중에 정말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중한 인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77,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덕에 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귀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신호,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정작 나를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놓치고 마음 깊은 후회와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야 하며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난 친구 정숙이도 그러더군요. 미수가 그 사람 있잖아. 내가 그냥 지나친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내 귀인이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귀인은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익숙하고 평범한 얼굴로 조용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평범한 누군가가 사실은 당신 인생을 바꿔줄 진짜 귀인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확실한 신호,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말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걸 살면서 참 여러 번 느꼈습니다.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보다도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며칠 전 동네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앉은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숙 씨,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가라앉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괜히 눈물이 나.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그분이 귀인이에요. 말 안 해도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게 위로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인이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편안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대화도 마음 깊이 남습니다. 괜히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같이 있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을 때 말없이 먹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혹은 대화 중간에 말이 끊겨도 어색함보다 여유가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65살쯤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책을 같이 읽는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말수도 적고 조용히 있다가 책 이야기만 슬쩍슬쩍 덧붙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분 옆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별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용한데도 마음이 전해질까요?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발보다 기운으로 느껴지는 거죠.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늘 제 안을 먼저 비워보려 노력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속으로, 아, 이분이구나.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사람, 이분이 나의 귀인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현대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길 수는 있어도 정서는 반드시 전해진다. 즉, 말로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진짜 마음이 편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뜻이지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존재를 정서적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60살, 70살 넘으면요. 마음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재미있는 사람도 좋고 유익한 사람도 좋지만 결국 내 옆에 오래 남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안함은요.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괜히 마음이 놓이고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분이 바로 당신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귀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함을 넘어 당신의 삶과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귀인인 이유. 그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살다 보면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해둔 꿈이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책 한 권을 써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직접 만들어준 옷 한 벌 남기고 싶다며 바느질을 배우기도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꿈을 꺼냈을 때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배우려고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괜히 힘들게 왜 그래. 그럴 때 마음이 푹 꺼집니다. 아, 내가 너무 철없는 생각을 했나?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스스로를 접게 되죠. 하지만 진짜 귀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63살 무렵 처음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땐 늘 그림을 좋아했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동사무소 앞에 실버 수채화 교실 모집이라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걸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주변은 다 50대 초반쯤 되는 분들이고 나는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였던 정자 씨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자 씨는 그 뒤로도 매 수업마다 제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 빠지면 왜 안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요.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엔 지역복지관에서 작은 전시도 해봤답니다. 그때 제 옆에서 늘 말없이 응원해준 정자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이 나이에 뭘 하며 그 꿈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귀인은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인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보다 먼저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의 가능성을 깨워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아오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의 응원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주 짧은 말일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선생님이 꼭 잘 될 거라 믿어요. 그 말이 인생을 바꾼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그런 말을 조용히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귀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응원과 격려보다 더 깊은 순간,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귀인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곁에 많습니다. 인사도 많고, 전화도 많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외롭고 힘들어질 때는 연락 오던 사람들도 조용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누가 진짜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인지. 제가 척추 수술을 받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골반에 금이 가고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일주일 넘게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자식들도 다들 바쁘고 병실은 조용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날, 갑자기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제가 자주 다니던 복지관 조리실에서 일하던 미정 씨가 수줍게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선생님, 식사도 못 하신다기에 제가 집에서 끓인 미음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드셔보세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평소에도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녀가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병실은 따뜻해졌고 제 마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과일 하나, 국 하나 챙겨와서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혼자 계시면 생각이 많아지시죠? 저랑 잠깐 산책하실래요? 그날의 산책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맞습니다. 진짜 귀인은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어려울 때 뭘 도와줄까가 아니라 같이 있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참 큽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온기입니다. 얼마 전 친구 정수기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미수가, 나는 요즘 아무도 안 찾아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근데 예전에 내가 허리 다쳤을 때 세상에서 나를 단 한 명 찾아준 사람이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 아직 연락돼. 지금이라도 고맙다고 전해봐. 그게 진짜 귀인이고 그런 인연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정수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사람은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삽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진 않나요? 당신이 외롭고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조용히 손을 잡아준 사람. 그분이 바로 당신 인생을 지탱해주는
진짜 귀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시선을 달리해서요. 실제로 귀인을 통해 인생이 어떻게 바뀐 사례들이 있는지 에디슨, 고흐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을 근본부터 바꿔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조용히 아주 평범한 얼굴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 정말 있습니다. 먼저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발명왕 에디슨 다들 아시죠? 그가 어릴 적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도 못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야. 결국 쫓겨나다시피 퇴학을 당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학교에서 받은 쪽지를 읽지 않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하죠. 선생님이 너는 천재라고 했단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직접 가르치라는 거야. 사실 쪽지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 쓰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숨기고 에디슨에게 끝없는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발명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친구 영숙이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미수가, 나는 인생에서 진짜 귀인을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게 내 시어머니였어. 어머님이? 응, 내가 결혼 초에 일을 병행하려니까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말렸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만 이러시는 거야. 나는 내가 참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나는 내 편이다. 그 말이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이 세상 모든 귀인은 거창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옆에서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또 다른 인물, 고흐를 빼놓을 수 없죠.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천재 화가.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스스로도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동생 테오였습니다. 테오는 형이 포기하지 않도록 매달 용돈을 보내고 형이 괴로워할 때마다 편지를 써서 격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흐는 붓을 놓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걸작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에디슨이나 고흐 같은 위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귀인은 우리 주변에도 아주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저도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제가 힘들 때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난 알아. 하며 작은 말로 큰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친구가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친구가 제 자존감을 얼마나 회복시켜줬는지를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대단한 기회가 아니라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온 한 사람의 믿음이다. 귀인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모습도 없고 대단한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 시선, 태도 하나하나가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시진 않나요? 늘 묵묵히 응원해주고 나보다 먼저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혹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 인생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귀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인연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좋은 인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인생 바꿔줄 사람, 왜 내 주변엔 안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요, 귀인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보고 지나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귀인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얼굴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 전 친구 정수기가 이러더군요. 미수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좋은 사람을 놓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땐 내가 너무 예민하고 뭐든지 의심부터 했거든. 지금 같았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인연은 잘 오지만 잘 보고 받아들이는 눈이 있어야 해. 그 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소용없지. 즉,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와도 내가 그 인연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엔 참 까다롭고 경계심이 많았어요. 누가 다가오면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왜 나한테 친절하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냐?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제가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제가 스스로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이렇게 말해보려 해요. 내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좋은 인연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귀인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인연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처음엔 고맙고 따뜻하고 특별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사소한 오해,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지고 나중에야 깨닫죠. 아,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과 정말 오랜 시간 좋은 사이였는데 어느 날 작은 일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연락을 끊었대요. 몇 달 뒤 그 집사님이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고 남은 분은 그때부터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먼저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그분의 눈물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서도 그 인연을 지킬 지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작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고 서운할 땐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무엇보다도 한 번 맺은 인연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노력.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는 어쩌면 귀인이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겐 그런 귀인일 수 있겠지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고 어떻게 그 귀인을 지켜야 할지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내 꿈을 응원해주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바뀌고 무심코 지나칠 뻔했던 인연을 알아보는 눈. 이 모든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인의 모습입니다. 귀인은요, 인생을 크게 흔드는 번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당신 삶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인연을 붙잡는 지혜, 그리고 그 따뜻함을 지켜나가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품격이고 늦지 않게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미 그런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한 사람, 그분께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당신 곁의 귀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